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지역 한인 시니어와 다른 소수의 시니어들과 비교해 재정적인 면과 소통 면에서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비영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 8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A 지역 한인 시니어 가운데 81%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대답해 전국의 한인 7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선 39%가 현재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시니어 49%, 텍사스 53%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한인 시니어들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영어가 불편하다고 대답해 아시안 전체 5명 이상보다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재단 윤경복 회장은 LA 지역의 한인 시니어들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고립돼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 주행거리세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유류세를 주행거리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주행거리 테스트를 위한 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참여하는 운전자에겐 최대 $400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당국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통해 주행거리 세금의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운전자들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주행거리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선 주행거리와 운전자들의 동선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말에 첫 텔레비전 토론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이 제안한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ABC 방송이 제안한 9월 10일 토론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튜브 영상과 서한을 통해 오는 9월 이후에 3차례 예정된 초당적 대선 후보 토론준비위원회 주관의 토론 일정 대신 6월과 9월 2차례 TV 토론으로 맞붙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과거 대통령 선거 중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에 조기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목적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을 뺏기는 차이나 쇼크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웠다며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시작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2000년대에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벌어진 현상을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 개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런 피해가 집중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의 불만은 자유무역을 비판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차별적인 규정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관행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교수 전공 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근거는 다소 미흡하지만 필수 지역 의료 회복 개선을 위한 증원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는 의료 대란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 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의사 측 대리인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대생들도 학교에 돌아갈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 계획을 앞둔 정부는 남은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지 30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휴진을 거듭하고 있는 의대 교수와 현장을 떠난 전공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교협은 이달 안에 대학별 의대 모집 계획을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검토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